백두산 폭발로 멸망했다고 하는 발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나면 다시는 이러한 조작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수도가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송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진실을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대진국 발해, 고구려의 멸망.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곳이 곧 현도, 낙랑, 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사군 중 낙랑은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며 대방은 전라도 남한의 군명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경상도 경주와 전라도 남한이 동일한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고구려가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편을 인용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으로 우선 고죽국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보면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쿠자, 굴지 등으로 바로 기타이, 가타이, 쿠자의 음으로 들리고 또 쓰였을 것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고창, 쿠자는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 일가가 이주되었다고 하는 영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영주를 또한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있는 하천이 무천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로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고죽국인 고구려가 있었던 해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영주의 벌모로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주 자체가 고구려였다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조양이라고 하며 조양을 고려 왕건의 상계인 영주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내용과 브리테니커와 중화 성씨 청소가 이렇듯 똑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있는 문이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발해 건국, 거란인 요의 정체와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거란요,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는 덕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이 덕양으로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곳 천하의 중심 거란인 요 지역이 오랑캐로 주작되었던 것입니다. 동모산, 자 이제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은 모산의 동부입니다. 모산은 또한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모산 진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모산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모양 모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기자조선이 있었던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 경상도 함양, 함안, 함경도 함흥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무라고 합니다. 의천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거란이 있었다고 하는 요 지역인 평안도 덕천과 동모가 있었다고 하는 함경도 덕원은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춘성으로 춘주에 있는 하천이 춘천이고 성이 춘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조선의 황제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로 이것을 기반으로 황제가 되었던 것이며 광회와 전라도 광주는 동일한 지명이며 춘천의 군명 안양은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문이 경도인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곳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의춘에 있는 정자가 의춘정으로 수나라 편에서 수나라의 전궁인 인수궁이 있었던 곳에 의춘정이 있었고 그것이 북경화성이라고 했습니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대진국이 바로 환성인 안시성으로 대조영이 돌파한 천문령이란 천안의 입구인 천문이었던 것입니다. 왕부의 중심 무주 영주에 갇혀 있었던 대조영 일가가 지금 거리인 천문령인 천안 안시성에서 이해고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그곳 천안 안주의 안시성 안에 대진국 발해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이 천안 안주의 경도인 서울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입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구격본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의 북에 있는 진산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봅시다.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하며 발해라고도 합니다. 경도의 형성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경도인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경도의 왼쪽에 대관령, 오른쪽에 발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증동국여지 승남은 발해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해란 박해인 박땅으로 박토 부도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였습니다. 고선지, 상기 고선지와 관련되는 지명 중 안서도어부, 토본, 타클라마아칸, 석국, 소발률, 호탄의 지명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봅시다. 물론 나머지의 지명도 모두 밝혀드립니다. 안서도어부, 고선지가 현 차이나 북부와 북서부 지역을 평정하고 받은 봉지가 안서도어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서의 지명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남에 등장합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의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편을 인용합니다. 고구려 고죽국인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안서입니다. 고선지는 자신의 고향인 고구려 세력을 평정했던 것입니다. 토본, 토본을 티베트라고도 합니다. 토본이랑 토인, 트, 터, 땅과 번인, 반, 밝음, 박에, 밝은 터, 박토의 의미이며 토본을 티베트라고 합니다. 티는 트터 땅이며 베는 보배, 박의 밝음이고 트는 티, 트, 또 탕으로 티베트는 터, 박토라는 의미로 토본과 티베트는 정확히 동일한 의미의 한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의 군명도 살펴봅시다. 베트는 박터이며 남은 순수한 한자 남쪽으로 베트남이 박터의 남쪽이라는 한글과 한자가 섞인 혼용어였습니다. 타클라마칸, 현 신강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의미는 타는 태의 크다이며 클라는 크다이고 마는 마하 큰의 어마어마한 의미이며 칸은 칸국, 한국으로 타클라마칸이란 크고 큰 어마어마하게 큰 한국이라는 순수한 한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 태원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석국, 석주와 석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이 석주로 청원, 청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청주는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발률, 소발률이 터번인 투르판, 티베트, 박토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 발라와 발률은 발땅에 있는 지명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 금자의 금성 금사는 박터의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개성의 외곽성이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는 성이 나성으로 나주의 군명 금성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초계 지명이며 개성 개경이란 신시개천의 부도이기도 합니다. 그곳 개성의 외곽성이 나주의 나성으로 가시 신시개천의 무대 토본인 박토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발률, 대발률의 발률이 나주의 군명 발라였던 것입니다. 호탄, 호탄에서 마르코폴로의 동방전문록을 인용합니다. 바로 호탄 화전이 하도, 화도, 카도, 박도, 불도, 부도, 박달의 하이 땅, 즉 샤카이 땅이라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화전의 전자가 역사를 조작한 현 일본에서는 다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후도라는 고대의 원 발음을 부도 혹은 이도식으로 화전이라고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전은 또한 화주에 있는 밭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영흥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한자 박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박토를 한자 박으로 차용했을 뿐입니다. 박토가 군명인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영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용흥, 제한, 성서, 대령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이것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박토라고 했습니다. 고선지가 활약했던 무대가 결국 모두 우리의 지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군대를 이끌고 현 차이나 장안을 출발해 북부를 지나 신강을 거쳐 전쟁을 하면서 사막지대를 지나 중앙아시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제 동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명과 함께 현 차이나에 이입해서 펼쳐놓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대진국 발해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